인터넷 농부입니다. 오늘이 2018년 12월 28일입니다. 이 편지들은 다 봄에 받은 건데 어느덧 박상돈 과장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축하한다고. 퇴임하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좀 음성을 담으려고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오늘 바쁘다고 해서 못 만나고, 다 지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시작한 일이라 계속적으로 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편지는 시사신문사에 계시는 김학수 기자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자주 만났던 분인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로 식사도 하고 차 한잔하는 정도였지 뭐 자세한 모르는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박상돈 과장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네요.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움은 자신의 땅만 가지면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어느 날 한 상인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땅을 사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바움은 그곳에 가서 촌장에게 땅을 달라고 했다. 촌장은 돈을 내고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만큼 땅을 가지라고 했다. 바움은 열심히 걸었다. 갈수록 힘이 들었지만 땅이 생긴다니 저절로 힘이 솟았다. 땀에 젖고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몸은 점점 뛰기 시작했다. 목이 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약속한 시간이 끝났고 광활한 땅을 얻게 됐지만 바움 또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몸을 뉘을 수 있는 넓이뿐이었다. 바보 이반의 이야기 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의 줄거리다. 땅은 그 시대의 부와 같은 의미다. 땅이 많다는 것은 자산이 많다는 것이고 부자라는 말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박상돈 과장을 생각했다. 그가 바로 바움을 닮았다고. 아니다. 책으로 읽었으니 바움과 박상돈 과장의 얼굴이 똑같거나 닮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움의 이야기를 쓴 톨스토이가 왜 이 글을 썼을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욕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물질을 얻기 위한 무리한 욕심과 결국 얻어낸 사람의 삶이 진정 행복할까? 그런 점에서 박상돈 과장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글을 바움 이야기로 시작을 했네요. 또 이제 박상돈 과장을 만나게 된 동기를 또 사연은 이어갑니다. 박상돈 과장을 안 지는 까마득해서 기억도 안 난다. 그저 수십 년은 되겠지 하고 만다. 그간 자주 만났다거나 항시 소식을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정말 잊혀질만 하면 한번 보게 되는 풋풋한 사이랄까? 여기서 풋풋하다는 말이 딱히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만나면 새롭고 즐겁고 신선한 기분이어서 무례하게 한번 써보았다. 박상돈 과장은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이야기할 때 시선이 상대방의 눈에 가 있습니다.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감과 씩씩함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것이 결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똑바로 쳐다보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이고요. 그는 다양한 농업 분야를 연구하고 농민에게 얻어낸 기술을 가르쳐주는 농업 도우미 삶을 살아왔다.
공무원이 되어 30여 년 평생을 이 일에 매달렸으니 그와 관련된 농민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이 안 간다. 다음은 그를 따라 가끔 농민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그를 좋아하는 눈빛이 눈에 선하다. 내가 좀 눈치는 빠르니까. 좋아하는 이유라면 잘생겼다거나 웃는 얼굴이거나 친절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들이 이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에 감흥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대체적으로 좋은 기술은 아낌없이 제공받으니 싫어할 리 있겠는가? 감사해서 자신들이 가꾼 농작물을 선물이라도 주려 하면 오히려 값을 치르고 가져가는 모습에서 인간미가 쏠쏠히 느껴진다. 정말 농민들한테는 정성으로 당했어요. 농민이 필요해서 부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갔다고 하고요. 뭐 본인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휴일도 없고 어쨌든 막 부르기만 하면 즉각 와서 도와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고요. 저도 목격을 몇 번 했는데 농민들이 고맙다고 농산물 주면은 절대 안 받습니다. 돈을 주고 받습니다. 돈을 치릅니다. 그것도 저도 제가 목격한 거나 김학숙 기자가 본 거나 똑같았네요. 뭐 정말 잘하는 일이죠. 다음 사연은요. 이제 또 이제 김학숙 기자가 또 새롭게 또 본 장면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의 지인들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뻔한 것.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나이를 이리 먹었죠? 하며 넋두리 비슷하게 옛날 일들을 꺼내놓고 만다. 남자들은 평생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야기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박상돈 과장 이야기로 모아졌다. 제 양반이 참 무던히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고통도 같이 받으며 살아왔지. 내가 잘 알지. 그 모시기가 시범지배하다 망치면 자기도 없는 처지에 대출을 받아주기도 했지. 그게 한두 번인가? 이 부분에선 박 과장님이 의식함이 없이 1,000만 원도 대출받아 주고 이리저리 그랬죠. 예, 그래서 아직도 빚이 많아요. 어쩝니까? 농사지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런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없어요. 어려우니까 그냥 주는 거죠.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물으면은 저한테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도와줘야지. 그러면 집안이 어려워서 뭐 대출도 못 받고 돈도 없다라면 내가 공무원이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김학수 기자도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와, 대단한 삶을 사셨구나 하고 생각했다. 수십 년 함께 얼굴을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옆에 있던 사람이 오래 보아왔지만 참 복 많이 받아야 돼. 어쩜 바보처럼 살아왔으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옵니까? 내가 인정해. 내가 까칠해도 이분은 인정한다니까. 말하는 그에게 잠깐 존경의 눈빛이 어른거린다. 다 그래요.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농민들이. 그러니 이렇게까지 일을 하니 좋아할 공무원들이 있겠어요? 시샘을 많이 하죠. 그러고 보니 십수년을 알고 지낸 나도 몇몇 정보는 있다. 그중 하나는 색다른 것이었다. 어느 날 나를 보면 평소 활발했던 그가 의기소침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내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괜히 열화가 뻗쳤다. 자신은 늘 열심히 성실 근무해왔지만 그런 오해를 하고 그릇된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인사 문제도 그렇고 겨우 심사도 얽혀버려 의욕을 잃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점수는 꺼내지 않는 성격상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직장대에서 부딪히는 사안으로 듬성듬성 이해했다. 참 이 인사 문제가 그래요. 직장 저도 회사도 다니고 해봤지만은 회사 들어갈 적에 직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여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상해서 일을 의욕이 안 생겨요. 그니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가 있을 적에 제때 승진하지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TO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공조직에서 많이 있는데 일을 잘하고도 열심히 하고도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양반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기농 친환경 농가들에 관한 그 지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천안 우리밀 하는 거, 그 다음에 호두 축제, 우리밀 축제, 그 다음에 천안 웰빙 국제 엑스포, 그 다음에 흥사령 축제, 야생화 전시, 이런 거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지켜봤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열심히 하는 일을 보고 저도 감명을 받아서 저도 카메라를 들고 농가 사진을 찍게 됐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밀 할 적의 얘기인데 우리밀을 하려면은 우리 지역은 옛날서부터 보리 신고 논에다가 보리 신고 그 다음에 모내기가 오는 이 기간이 약 한 달 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모작을 잘 못했어요. 중부지방에서 충청도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할 적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국산 포토 이안기는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한 4,500만 원, 5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꼭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모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같은 직원들도. 근데 성공했잖아요. 우리밀. 지금 호도 과자도 우리밀로 하고 있고 또 우리밀 또 칼국수도 나오고 국수도 하고 그런 공적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다 공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고생한 보람도 없고 누군가는 좋은 일 됐으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호두축제도 마찬가지예요. 호두축제도. 저도 기획을 같이 했는데 처음에 주차장에 광덕초등학교에서 하던 호두축제를 또 광덕산 또 주차장으로 또 옮겼고 또 광덕산 또 새롭게 또 담당하면서 이제 축제장을 그쪽으로 옮겼는데 참 그런 걸 새롭게 시도하면서 욕 많이 먹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인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우리 보고 좀 자문 좀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김학숙 기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자문에 대해서. 자문? 글쎄요. 그에게 몇몇 말을 꺼내놓았지만 그게 위로가 됐을지 답답한 심정, 눈꽃만큼도 풀어지지 못했을지 내가 알지는 못한다. 다만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것일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저것 다 가지려 말고 오해와 곡해 또는 많은 불이익이 있어도 자기를 믿어요. 뒤늦게 흔들려 남들처럼 아부하고 타협하고 그런 것 하지 말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일찍 하고 말지 왜 늦게 뒤따라갑니까? 퇴직하면 제가 막걸리라도 받아들이지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하여튼 그 뒤로도 그 같은 문제 그리고 지금도 그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타협은 하지 않았구나 생각해 본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과장도 못 달고 퇴직할 것을 염려하기도 했지만 결국 얻을 건 얻게 된 셈이다. 꼬인 실타래는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 법.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바르게 스스로의 삶을 연마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양반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 시장한테 이 양반이를 지켜봐주고 보신 다음에 이 사람 승진해도 좋을 사람이니 한번 해보시라고 이 사람 지켜보시고 평가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했어요. 이 공조직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기회파가 있고 정말 대단했어요. 조직의 힘이라는 것은 시장도 어떻게 못하는 것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 양반이 팀장을 하면서 뭐 지도수장으로 다시 뭐 한직으로 내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양반이 인사에 대해서 불복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급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의 신청을 해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과장을 그렇게 늦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어쨌든 얻을 건 얻었다고 이렇게 김학수 기자는 얘기하는 것인데 참 눈물겨운 얘기죠. 늦게 과장을 다르다 보니까 며칠 하고 말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1년 남겨놓고 퇴직하고 또 6개월 남겨놓고 퇴직을 하는데 이 양반 단지 얼마 전에 달자마자 과장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월 28일까지 만근을 한 거예요. 6시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양반 만근 오늘 6시 까지 업무를 다 마친다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나중에 만나서 한번 또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혁수 기자도 이분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부럽게 한다. 나도 꿈이 있지만은 나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성공하기도 쉽고 훨씬 실천적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 교과서에도 써있는 얘기래요. 자신이 평생 연구하고 얻어낸 지식, 그걸 충분히 활용해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 내가 들은 그의 꿈은 농업학교란다.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들끼리 농사를 짓고 가공 상품까지 다양화해서 직거래 유통을 거쳐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련의 일들이다. 이미 평생 관계온 사람도 있고 그의 고향 광덕에 터도 있다. 그간 상품은 개발된 것들도 여러 올해 퇴임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돈을 벌자는 주의는 아니다. 좋은 삶, 거기에 수익이 있다면 수익조차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봉사의 삶. 이게 뭐 인생 뭐 있어요?
그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살아가면 되지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수한 꿈이 나는 무엇보다도 부럽다. 여태껏 살아왔던 마음으로 처음 먹었던 초심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했다. 내가 못 본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라면 박상동 과장은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만 보았지 뭐 나쁜 점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못 본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봤던 것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만나면 이제 꼬리낌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학수 기자와 함께 퇴임을 축하하고 정년퇴임 못한 사람 많잖아요. 저는 정년퇴임 축하하고 늘 건강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김학수 기자의 편지를 마감합니다. 다음 사연은 2019년부터 소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좀 그 사람과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